네, 오늘은 선 속력과 선 속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겠는데요. 우선 선 속력과 선 속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번 그 전에 했던 걸 잠깐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선 위치입니다. 선 위치는 물체의 움직임이 한순간에 존재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 점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점만 있다고 했을 때는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 저기 있어, 저쪽에 있어 라고 모호한 대답밖에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이러한 축을 기점으로 여기를 0,0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0,0이라는 기준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이 정도, 앞쪽으로 이 정도에 있는 위치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위치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 벡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네, 다음은 선거리와 선변이인데요. 선거리는 물체의 총 이동 거리입니다. 얼마나 멀리 갔는지. 선변이의 경우에는 선 위치의 변화량,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 제가 여기 위치 1과 위치 2가 있습니다. 위치 1과 위치 2, 이 두 개의 실제 거리는 요런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했을 때는 선 변의 경우에는 위치 1과 위치 2 간의 이 가상의 직선 거리, 위치 1과 위치 2 간의 직선 거리, 가상의 직선 거리, 그러니까 즉 선 위치의 변화량을 하고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멀리를 뜻합니다. 네, 다음은 선 속력과 선 속도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선 속력은 얼마나 빨리 물체가 움직이는가입니다. 그리고 선 속도의 경우에는 물체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입니다. 선 거리의 변화율은 시간 분의 선 거리로 나눠서 이 실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이게 속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변이를 또 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이것이 속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속력의 경우는 스칼라고요. 속도의 경우에는 벡터입니다. 단위는 둘 다 동일하게 미터 퍼 세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 그 거리와 변이로 했을 때 거리의 변이와라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거리의 변이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거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위치 1과 위치 2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실제 거리는 그러니까 거리와 변이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연속된 두 위치 간의 실제 거리, 실제 이동 경로, 변이의 경우는 연속된 두 위치 간의 가상의 최단 직선 거리, 경로라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 1과 위치 2가 있을 때 거리는 실제 경로를 나타내지만, 위치 1과 위치 2만 있을 때의 변이는 이렇게밖에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위치 1에서 위치 2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움직였을지라도 저는 위치 1과 그 중간은 모르고 위치 2밖에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위치 간의 거리는 위치 1에서 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건 보지 못했고, 결국은 올라갔다 내려간 이후에 있는 위치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변이로서는 이렇게 직선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이거를 1초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1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위치 1과 위치 2 1초 동안 두 장밖에 못 찍었기 때문입니다. 위치 1과 위치 2밖에 잡지 못했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 카메라를 10번을 1초에 10장을 찍을 수 있는 걸로 통해서 위치를 10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0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치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이 선은 똑같이 실제 거리를 나타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변이를 만들어 봤을 때 위치 1과 위치 2 간의 거리, 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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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실제 거리와 되게 유사하게 변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 거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낼 수 없지만 이러한 거리의 변이를 통해서 이 실제 거리를 거리의 변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러한 움직임을 표현하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1초에 10장이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만약에 요즘 카메라로 보면 30프레임, 60프레임 있으면 1초에 30장을 찍거나 60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움직임을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겠고 더 좋은 뭐 적외선 카메라를 쓴다거나 이런 걸 했을 때는 뭐 300프레임 넘게도 1초에 300프레임 넘게도 찍을 수 있으니까 그 실질적인 거리는 표현할 수 없지만 저희가 움직이는 정도의 속도는 잘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거리와 변이는 사실상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움직임을 결국은 찍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카메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카메라의 경우에는 카메라마다 세팅할 수 있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뭐 초당 30장을 찍으면 30프레임, 60장을 찍으면 60프레임, 뭐 100프레임 이런 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1초에 제가 30장을 찍는다는 뜻은 30장에 1초당 30개의 위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30개의 위치가 생긴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 이 위치를 통해서 변이와 속도 그리고 가속도가 나타나는 뜻이 되는데요. 전에 말씀드렸죠. 이러한 변이와 속도, 가속도는 다 위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전에 얘기를 했던 선 속력과 선 속도 결국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변인데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하지만 변이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선 속도와 선 속력, 그러니까 스칼라인 선 속력과 벡터인 선 속도 이걸 왜 나눴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결국은 다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바라보고자 하는 관점이 제가 이 한 바퀴에 400km인 이제 육상을 한다고 쳐봅시다. 육상을 한다고 쳤을 때 저는 10바퀴를 돌 때 10바퀴째 돌 때 항상 남들에게 추월당하는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저의 이 10바퀴째 이 한 바퀴를 도는 속도가 궁금해요. 남들의 속도와 저의 속도, 그러니까 이거는 속력이겠죠. 이 한 바퀴의 속력이 10바퀴째 저의 그 한 바퀴 도는 속력이 남들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라고 쳐보면 이 한 바퀴를 도는 것 자체에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바퀴는 400m이고요. 그냥 이 400m를 돌 때 이 시간과 400m를 도는 시간과 그거를 얼마 만에, 그러니까 400m를 얼마 만에 시간에 돌았는가 그걸 통해서 속력이 나오겠죠. 그래서 나는 방향에 관심이 없고 그냥 크기만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속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예를 들어 여기 코너를 돌 때 항상 나는 선두를 뺏기는 것 같아. 나는 내가 이 선두를 돌 때 내 속도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궁금해 라고 했을 때는 코너를 돈다라는 방향이 정해져 있죠. 그리고 방향과 정해진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코너링에 대한 거리. 그리고 그 코너링을 도는 이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속도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크기만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크기만으로 설명이 되는 그냥 스칼라가 필요해. 그러니까 나 그냥 방향은 필요 없고 내가 얼마나 빠르게 달리는지가 궁금해 라고 하면 속력을 보시면 되고요. 아, 나는 내가 어떤 방향에서 어떤 속력으로 어떤 속도로 달리는지가 궁금해 라고 하면 그때는 선속도로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입니다. 이제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의 경우에는 제가 위치를 임의로 이게 위치 1이고 이게 라스트, 이게 스타트고 이게 라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스타트와 라스트 간의 위치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네요. 5개가 있는데 저는 평균 속도, 그러니까 이걸 쉽게 예를 들자면 평균 속도는 스타트부터 라스트까지의 전체를 기준으로 평균을 나눴을 때 나의 속도가 무엇인가. 근데 순간 속도의 경우에는 나는 전체적인 속도는 관심이 없고 내가 관심 있는 거 스타트 육상으로 기준을 했을 때 스타트해서 한 10m에서 15m까지의 나의 속도가 궁금해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가 궁금한 겁니다. 여기가 궁금하면 이걸 구하는 건 순간 속도, 하지만 이 전체를 구하는 건 평균 속도. 근데 이거의 기준은 제가 구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순간 속도가, 그리고 이 개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순간 속도가 0이면 움직임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왜 움직임이 없을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선 속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속도는 연속된 위치에 대한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그리고 이 위치가 연속된 위치라고 했죠. 예를 들어 카메라로 쳤을 때 카메라로 1초에 10장을 찍었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연속된 위치가 10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연속된 위치의 1과 2, 이 사이의 경우에는 무조건 0초보다는 무조건 높습니다. 10분의 1초겠죠? 제가 10프레임으로 했을 때. 그러면 무조건 1과 2 사이에는 10분의 1초는 지났는데 위치가 0이라면 이게 밑에가 어떤 숫자를 곱해도 무조건 0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 위의 0은 무엇일까요?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연속된 위치가 필요한데, 연속된 위치가 있으려면 무조건 시간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속된 위치를 찍으려면 뭐 10프레임이면 1초에 10장을 찍는 거고, 그러면 그 10장 안에 한 장과 두 장 사이에는 무조건 시간이 흘렀을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속된 위치에 대해서는 시간이 무조건 흘렀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경우에는 무조건 0보단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속된 위치가 무조건 있어야지 속도를 구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속도는 위치의 변화량인데, 위치의 변화량, 그러니까 즉 위에 있는 것이 0이면,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은 시간인데 이건 무조건 0보다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0보다는 무조건 높는데 왜 0이 나오냐? 위에 있는 게 0이기 때문에 0을 어떠한 숫자를 곱하든 무조건 0이 나오죠. 그렇기에 순간 속도가 0이면 움직임이 없다는 뜻은 시간은 무조건 0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 속도를 봤을 때 그 시간 동안 속도가 0이 나온다면 이것은 위치가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위치의 변화량이 없으면 이것은 움직임이 없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속력과 속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게 잘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나중에 더 추가해서 이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